누군가와 함께 폭삭 속았수다를 보셨다면 아마 저처럼 울다가 웃다가 떠오르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봤음에도 이번 사막 역시 꺼이꺼이 저를 짐 빠지게 울렸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두말할 나위 없고 정말 천재 임상춘 작가와 완벽한 연출진들이 만나 탄생한 명작이네요. 이번 영상은 사막 스포가 되므로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넷플릭스에서 사막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금명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깐느 영화관을 매일 갔다는 충섭. 금명이가 탄 버스를 따라잡으려고 죽어라 뛰는 장면에서 저는 관식이가 이미 출항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부둣가 애순이에게 헤엄쳐오는 장면과 오버랩이 되면서 아무리 말로는 좋다 좋다 해도 사랑은 행동으로 노력하는 자가 쟁취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고도 평생을 곁에서 묵묵히 바라보며 서로를 무한히 응원해주는 관계라니. 오히려 과거에는 부산길 같은 남편과 아버지상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았는데요. 부산길마저도 아내와 자식을 향한 자신만의 투박한 애정을 아내가 잃어버렸던 샌들 한 짝과 철용이를 잡으려 애쓴 뒷이야기로 풀어낸 것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라서 서러웠던 은명이를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난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 과거로 돌아간 듯 동생들의 마음이 그려지고 그 감정이 이제야 깊이 느껴져서 한참을 먹먹하게 바라봤습니다. 또한 관식이 오랜 세월 위험한 뱃일을 하면서도 그 힘든 길만큼은 절대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전해졌고 동명이를 잃었던 날이 온몸으로 떠올라 벌벌 떨며 은명이를 찾아 나서는 애순이의 짠한 모습은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정말 부모에게는 어느 하나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겠지요. 무엇보다 암투병으로 떠나야 하는 관식이 하나하나 집안을 정비하며 애순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애틋한 마음이 넘쳐서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어요. 애순이가 평생 써도 남을 꽃핀들을 서랍 가득 넣은 것을 보면서 저렇게 애틋해서 어떻게 갔을꼬. 그 지고지순한 관식이가 애처로워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네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워했던 동명이를 만나 못다한 꿈들을 다 이루고 다음 생에는 라이방 선글라스 끼고 지프차 몰며 하고 싶었던 기타 연주도 마음껏 하며 행복하게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금명이가 인터넷 강의 에버스터디를 설립했을 때는 문득 저도 예전에 들었던 메가스터디가 떠올라서 혼자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세보미를 끔찍한 28시간 진통 뒤에 낳았을 때도 18살에 첫 아이를 낳았던 자신의 엄마를 더 애달파했던 금명이었지요. 타향살이하면서도 월급에서 얼마라도 집에 보냈어야 했던 그녀의 책임감을 찝찝하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자신의 어깨에 놓인 무거움을 털털하게 토로해보는 K 장녀. 애써 돈 빌려서 집에 가져다 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툴툴댔다가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안함에 오는 그 금명이의 모습이 꼭 저와 같아서 같이 울었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스럽게도 저의 예측이 빗나가서 오히려 기뻤던 부분은 애순의 노년기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것은 고사하고 요양원에서 오히려 애순이 선생님으로 불리며 자신만의 요망짐을 빛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금명이 덕분에 시집까지 출판하게 되고 마치 환생한 듯 애순이 엄마 광래의 모습을 한 편집장 클로이리가 장하다고 말해주는 장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꺼이꺼이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정말 동백꽃 필 무렵에 이어 또 하나의 인생 드라마를 만난 기분이라 너무나 행복하고 뜻깊었습니다. 임상춘 작가님의 다음 작품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 소설 같은 저의 뇌피셜 예측을 봐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웃길 따뜻한 이야기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곧 또 만나요.